가족이 제일 무섭다 그런 말. 오늘만큼은 믿고 싶은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한 저택에서 16년째 가정부로 일하고 계신 정순자님의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가정부에게 쏟아진 우유 한 사발, 그리고 그 순간 굳어버린 회장님의 표정을 통해 30년간 숨겨졌던 한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유가 얼굴에 쏟아진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벌써 16년째 이 집 살림을 맡고 있지요. 한 집안의 속사정을 다 꿰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땐 혼자 계신 회장님과 아드님 정태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정태 씨가 결혼하면서 며느리 마님이 함께 살게 됐고요. 아직 자녀는 없고 집이 워낙 넓다 보니 제 혼자 힘으로는 가사일이 벅차던 차에 석 달 전 며느리 마님께서 새로 가정부 한 분을 들이셨습니다. 그분 이름은 인숙 씨입니다. 몸이 좀 불편해 보이고 말수도 적고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짠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고 소개는 며느리 수진 씨가 직접 하셨죠. 조용하고 일 잘하는 분이래요. 요양병원에서도 평판이 좋았대요. 그 말을 들으며 요양병원? 싶긴 했지만 굳이 캐묻진 않았습니다. 인숙 씨는 정말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네 하며 웃고 마는 그런 분이었죠. 처음엔 속이 없는 사람인가 싶다가도 조심스러운 손놀림을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오래 눌린 삶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 마님이었어요. 원래도 까다로운 성격이시긴 했지만 인숙 씨에게만큼은 유독 심했습니다. 제게는 그냥 넘어가시는 일도 인숙 씨가 하면 꼬박꼬박 지적하셨고 심지어 제가 봐도 별것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시는 일이 자주 있었죠.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해요? 정말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게 맞나 싶네. 아, 답답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럴 때마다 인숙 씨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사건은 한낮이 훨씬 지난 늦은 오후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베란다 창문 쪽 청소를 하고 있었고 인숙 씨는 부엌에서 수진 마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회장님은 산책을 나가셨는지 집안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은 은퇴하신 이후로 조금은 여유롭게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갑자기 부엌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말해요? 이 우유 유통기한 지났다고. 대충 하려면 그냥 나가세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 마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인숙 씨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착 소리와 함께 액체가 뿌려지는 소리. 그리고 인숙 씨의 작은 신음소리.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고 마침 들어오시던 회장님도 현장을 목격하시고 멈춰 서셨습니다. 그 장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주방 한가운데 인숙 씨는 얼굴부터 가슴까지 하얀 우유를 흠뻑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옷은 다 젖고 바닥엔 찢어진 우유팩이 떨어져 있었고 인숙 씨는 눈을 감은 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수진 마님은 뒤늦게 회장님을 발견하고는 아버님,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버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답답하게 굴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장님 얼굴을 똑똑히 봤거든요. 입구에 서 계시던 회장님은 발 한 번 움직이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 장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 말에는 대꾸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놀라신 표정 속 그 눈빛이 정말 이상했어요. 단순하게 놀라신 것과는 다른 묘한 눈빛.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갑자기 떠올린 사람처럼 얼어붙은 눈으로 인숙 씨를 보시더니 한참 뒤 아주 작게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숙이?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수진 마님도 놀라며 회장님을 쳐다봤고 인숙 씨는 우유에 젖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입니다. 정숙이 아니라 인숙.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멍하니 서 계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내, 인숙 씨,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옷만 갈아입으면 되니까요. 인숙 씨는 담담하게 말하며 젖은 옷을 털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마님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예민했나 보네요. 아버님, 저녁 준비는 제가 할게요. 회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어요. 회장님이 인숙 씨를 정숙이라고 부르셨던 그 순간, 그리고 그 후로 달라진 회장님의 눈빛, 그날부터였어요. 회장님의 시선이 달라진 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전까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던 분이 인숙 씨를 향해 아주 낯선 눈길을 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회장님이 그분을 바라보던 그 표정 때문에요. 그건 절대 가정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이제야 찾은 건가 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매우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불려진 이름 정숙이. 그 이름이 왜 회장님 입에서 나왔을까요? 16년 그 집에서 일한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온 지 얼마 안 된 인숙 씨에게 정숙이라고 부른 걸까요? 그날 밤부터 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우유한 사발이 쏟아진 그 순간 이 집에 숨겨져 있던 30년의 비밀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회장님이 인숙 씨를 대하는 눈빛이 어딘가 참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게, 예전엔 그냥 가정부가 조용하고 일 잘한다는 식의 말 한마디로 끝이었는데 요즘엔 툭 하면 식탁 끝에 앉아 그분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무언가를 계속 떠올리려는 사람처럼요. 은퇴를 하셨어도 자주 회사를 나가셨는데 집안에만 계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질투 같은 감정도 들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왔고 일손도 빠르지 않고 대화도 거의 안 하는 분인데 왜 저렇게 신경을 쓰시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그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인숙 씨가 뜨거운 냄비를 옮기다가 손등을 대었어요. 아! 그 짧은 소리에도 회장님이 신문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조심스러운 말투. 전 그 집에서 그렇게 다정한 회장님은 처음 봤어요. 인숙 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수진 마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인숙 씨를 곱게 보지 않으셨지만 회장님이 그렇게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본 뒤로는 아예 얼굴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날 저녁 수진 마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요즘 아버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게 이상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저 인숙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딴 마음이 있으신 건가? 그 말에 담긴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마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거죠. 아무래도 혼자 오래 사시다 보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신 게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 건가? 수진 마님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인숙 씨를 보는 시선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장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인숙 씨가 부엌에 혼자 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그 뒷모습이 괜히 쓸쓸해 보여서 제가 슬쩍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정태야.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태. 그건 회장님 아들 이름이에요. 이 집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인데요. 물론 회장님 아드님을 부른 건 아니었을 텐데 그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인숙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러보니 그분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아, 순자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혹시 뭐 필요한 거라도?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러 나왔어요. 그분은 당황한 듯 얼른 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정태라는 이름을. 그 다음 날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오래된 앨범을 거실에 펼쳐놓고 계셨는데 그러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회장님의 부탁으로 인숙 씨가 차를 가져다 드리다가 그 사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정태 씨 어릴 때 사진이 있었는데 인숙 씨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 참 예쁘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냥 남의 아이 사진을 보고 저럴 리가 없잖아요. 회장님은 그런 인숙 씨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물어보셨어요. 혹시 아이를 키운 적이 있으십니까? 인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쩔 땐 누군가를 안았던 감촉이 자꾸 손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장님의 눈이 흔들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수진 마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날 밤 수진 마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순자 씨, 저 사람 정말 요양병원에서 온 게 맞아요? 마님께서 직접 소개받아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해요. 아버님이 저렇게 한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신 적이 없거든요. 수진 마님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수진 마님이 직접 데려온 분인데. 하지만 마님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 마님은 인숙 씨를 더욱 깐깐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될까봐 미리미리 견제하는 것처럼요. 이것도 못해요? 정말 답답하네. 제대로 된 요양병원에서 온 게 맞나 싶어. 그럴 때마다 인숙 씨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셨지만 저는 그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하루는 인숙 씨가 거실 꽃꽂이를 정리하다가 수진 마님에게 또 한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꽂으면 어떡해요? 다시 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봐요. 그때였어요. 인숙 씨가 꽃을 다시 정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린 멜로디가 있었는데 그게 정태 씨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동요였거든요. 회장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완전히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인숙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회장님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계신다. 그날 밤부터 저는 이 집에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인숙 씨와 저는 평소처럼 각자 일을 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을 쉽게 거두지 못하시더군요. 한 번은 제가 거실 창을 닫고 있는데 회장님 서재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회장님이 작은 앨범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정태 씨 아기 때부터 어릴 때까지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죠. 그걸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시고 말없이 몇 장을 넘기시더니 마치 인숙 씨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잠자코 앉아 계셨습니다. 인숙 씨가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자 인숙 씨를 불러 차를 부탁하시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숙 씨는 차를 가지고 회장님께 다가갔고 옛날 사진을 보시나 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일부러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펼쳐놓으시고는 제 아들 어릴 적 사진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숙 씨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만졌어요. 정태 씨가 돌 무렵 찍은 사진이었죠. 작은 손에 생크림 묻혀 웃고 있는 사진. 그런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인숙 씨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손으로 입을 막고는 작게 흐느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그 말을 중얼거리면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마치 자기 아이를 보는 어머니처럼요. 회장님은 그런 인숙 씨를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요?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프죠? 인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인숙 씨가 갑자기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진, 여기 찍힌 곳이 어디인가요? 단양입니다. 충북 단양 근처 계곡이에요. 단양. 인숙 씨가 그 이름을 따라하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감싸주며 아파했습니다. 아, 머리가 괜찮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 인숙 씨를 부축하려 하셨는데 바로 그때 수진 마님이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그 장면을 본 수진 마님의 얼굴이 정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 수진아. 인숙 씨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약 드리면 되잖아요. 수진 마님이 인숙 씨를 보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인숙 씨, 방에 가서 쉬세요. 겉으론 애써 친절한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서 사라져라는 뜻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인숙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의 사진을 한 번 더 보고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태야, 엄마가.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엄청나게 커졌고 수진 마님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인숙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고 수진 마님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 정태 씨 이름을 부른 거예요? 수진아, 회장님이 마님의 말을 끊으셨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거라.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버님, 저는 들어가거라.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수진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수진 마님이 흘린 눈물을요. 그날 밤 회장님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가끔 전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자 씨, 혹시 인숙 씨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수진 마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소개받아 오셨다고 하시던데요. 그 병원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지방이라고만 하셨는데 정확한 곳은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순자 씨, 오늘 오후에 외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숙 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혹시 수진이가 인숙 씨한테 함부로 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서 회장님의 진심을 느꼈어요. 이제는 인숙 씨를 단순한 가정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오후 회장님이 외출하신 사이 수진 마님이 인숙 씨를 불렀어요. 인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저는 부엌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요. 수진 마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뭐가 이상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버님이 당신을 보는 눈빛이요. 그냥 가정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인숙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혹시 당신 정말 누구예요? 저는 인숙입니다. 인숙이 아니라 진짜 누구냐고요? 수진 마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누구든 이 집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 말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인숙 씨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저는 그분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은 뭔가를 확신하려 하시고 수진 마님은 불안해하시고 인숙 씨는 혼란스러워하고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일찍부터 정장을 차려입으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말이죠. 순자 씨, 오늘 하루 종일 외출할 예정입니다. 네, 회장님. 어디 멀리 가시나요? 충북 쪽으로.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충북.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 인숙 씨가 단양이라는 지명을 듣고 머리를 아파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혹시 인숙 씨 일로 가시는 건가요? 회장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씀 마세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은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회장님 목소리에 30년 만에 찾은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누굴 찾으시는 것처럼 분주하기는 하셨는데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나가신 후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수진 마님은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받으시더니 어디론가 외출하셨고 인숙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인숙 씨 상태가 어제부터 좀 이상했어요. 자꾸 머리를 만지시더니
간혹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인숙 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서요. 어떤 꿈이요? 작은 아이가 나오는 꿈이에요. 그 아이가 계속 엄마, 엄마 부르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깨고 나면 가슴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눈이 크고 예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건 어린 정태 씨 모습이었어요. 저도 옛날 사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오후쯤 되어서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혹시 인숙 씨 계세요? 네, 지금 안방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아직 아무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 말에 제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덜컥 떨어질 뻔했어요. 회장님, 정말요? 네. 자세한 건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어요. 부탁드리는 건 수진이가 혹시 그 사람한테 이상하게 굴지 않는지 잘 봐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로 인숙 씨가 회장님의 아내라는 의미신가? 30년 전에 실종되셨고 돌아가셨다는 정태 씨의 어머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수진 마님이 급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이에요. 순자 씨,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외출하셨는데요. 저녁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충북 쪽이라고만. 그 말을 들은 수진 마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인숙 씨는 어디 있어요? 안방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진 마님은 곧장 안방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 올라갔죠. 인숙 씨, 수진 마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인숙 씨를 불렀어요. 네, 마님. 당신, 정말 요양병원에서만 있었던 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일한 적 없고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요양병원 말고는 기억나는 곳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수진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당신 이름도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저는 인숙입니다. 인숙이 진짜 이름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에요? 그 순간 인숙 씨가 고개를 들어 수진 마님을 바라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뭔가 서늘한 눈빛이었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요. 궁금해서요. 저는 인숙입니다. 다른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숙 씨 목소리에 뭔가 확신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자기도 확실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돌아오셨어요. 손에 큰 봉투를 하나 들고 계셨죠. 저녁 식사 때 회장님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인숙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건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찬 눈빛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순자 씨, 오늘 단양에 있는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곳에서 30년 전 일을 확인했어요. 회장님은 봉투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셨어요. 정숙이, 아니, 인숙 씨가 그 병원에 온 건 1994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대요. 교통사고요? 네. 그런데 그 사고가 그때 내 사업이 막 시작할 때라 정숙이도 나를 도와야 했어요. 그래서 정태를 친정에 급히 맡기고
밤늦게 혼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전복됐고 사고 현장에서 핏자국과 정수기 가방은 발견됐는데 사람만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럼 사고 현장 바로 옆에 강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강물이 워낙 깊고 급해서 시신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 달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결국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정태는 그때 겨우 5살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장례는 치렀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회될 때마다 계속 찾아봤어요. 30년 동안 말이에요. 회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무용고자로 분류되어서 30년 동안 그 병원에서 지낸 거예요.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로 말이에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들었습니다. 실종된 해에 요양병원에 들어온 것, 교통사고 있었던 것, 기억상실 등 많은 것들이 제 아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말해야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회장님, 그런데 기억을 잃으신 분한테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지. 알고 있어요. 충격받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께서는 예전보다 일찍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손엔 신문, 다른 손엔 커피잔을 들고 계셨지만 한 장도 넘기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날은 유난히 인숙 씨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30년을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순자 씨, 조심스레 다가가자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인숙 씨와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회장님. 그리고 혹시 수진이가 방해하려 하면 제가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금 인숙 씨가 앉아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날 오후 회장님은 인숙 씨에게 거실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회장님 손이 자꾸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인숙 씨, 아니, 잠깐만요. 회장님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추셨어요.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검사요? 요즘은 간단한 검사로도 가족관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인숙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에 회장님의 눈에 희망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일 함께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마님이 돌아오셨을 때 집안 분위기를 금세 눈치채셨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아니다, 별일 없어. 수진아, 너는 내일 하루 본가에 다녀오면 어떻겠느냐? 갑작스러운 회장님 말씀에 수진 마님이 당황하셨어요. 왜 갑자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어머니도 보고 좀 쉬고 와라. 네. 아버님 무슨 일이신데요? 내일 본가에 가거라. 며칠 쉰다 생각해. 아버님. 결국 수진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주먹을 꽉 쥐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날 밤 늦게 인숙 씨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저도 마침 정리할 게 있었거든요. 순자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네, 마저 정리하고 들어가려고요. 인숙 씨는요?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요? 이 집이 낯설지가 않아요. 처음 왔을 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인숙 씨가 거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회장님을 볼 때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들은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인숙 씨, 내일 회장님과 병원에 가신다고 하던데요. 네, 저도 궁금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혹시 그 결과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세요. 인숙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순자 씨는 뭔가 아시는 것 같네요. 저는 괜찮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오히려 지금처럼 애매한 게 더 힘들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과 인숙 씨가 함께 외출하셨어요. 수진 마님은 마지못해 본가로 떠나셨고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오늘 검사를 받으면 곧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저녁 무렵 두 분이 돌아오셨어요. 회장님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셨고 인숙 씨는 뭔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순자 씨, 검사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답니다. 일주일이요. 네. 그동안 조용히 기다려보죠. 그 후 일주일은 정말 길었어요. 회장님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인숙 씨를 대하셨고 인숙 씨도 뭔가 예감이 드는 듯 불안해하셨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쯤 회장님이 병원에서 돌아오셨어요.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99.9% 일치합니다. 정태와 그 사람이 모자 관계가 맞아요. 그 말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정말, 네, 정수기가 돌아온 겁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본인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 급작스럽게 알려드리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천천히 조금씩 알려드리라고요. 그럼 어떻게? 우선은 이 집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부터 키워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30년 만에 돌아온 가족. 하지만 기억을 잃은 채로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수진 마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결과지 나온 다음 날 수진 마님이 본가에서 돌아오셨어요. 아마 회장님이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어 들어오시는데 뭔가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금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수고했구나. 어머니는 안녕하시던가?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회장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수진 마님의 눈은 이미 거실 곳곳을 훑고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앨범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거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회장님은 평소와 달리 인숙 씨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인숙 씨,
혹시 예전에 단양 쪽 가본 적 있으십니까? 단양요? 글쎄요.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그쪽에 예쁜 계곡이 있어요. 물이 맑고 공기도 좋고, 아, 그런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 마님의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님, 왜 갑자기 단양 이야기를? 그냥 인숙 씨가 그쪽 출신이라고 해서 물어본 거다. 인숙 씨가 단양 출신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수진 마님이 인숙 씨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인숙 씨, 본인이 단양 출신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럼 어디 출신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수진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수진아, 너무 다그치지 마라. 회장님이 말리셨지만 수진 마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상해요. 자기 출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나요? 그때 인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죠? 교통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들은 수진 마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 사고를 당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수진 마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혹시 아버님께서 뭔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는 거냐? 이 사람이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수진 마님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맞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건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되면이라뇨?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수진 마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예요.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아, 흥분하지 마라.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님이 저를 본가로 보내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인숙 씨가 조용히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네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아니요, 앉아 계세요.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당신이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 수진 마님이 더욱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정말 혹시 저 사람이 수진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안 돼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수진 마님이 일어나면서 인숙 씨를 향해 다가갔어요. 당신 정말 누구예요? 왜 아버님이 당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인숙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수진아, 그만해.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인숙 씨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요? 함부로라고요? 아버님,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가정부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수진 마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 새엄마가 되는 건 아니죠? 수진아, 아버님, 그 짧은 사이에 두 분 관계가. 수진 마님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주저앉았어요. 설마 저분이 진짜 새어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희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 순간 회장님과 인숙 씨 그리고 저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내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니면 왜 특별하게 대하시는데요? 수진 마님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하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설마 저 사람이 정태 오빠 진짜 어머니인 건 아니죠?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수진 마님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럴 수가.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수진 마님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인숙 씨, 아니, 이제는 정숙 부인이라고 불러야 할 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정수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시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 기억이 안 나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회장님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정숙 부인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정태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정태는 당신 아들이야. 제 아들이요? 30년 전 당신이 정태를 친정에 맡기고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어. 그때 기억을 잃었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정숙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에요. 이럴 수가. 미안하다, 정수가. 3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정태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한테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정태 씨는 거실 상황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아버지와 인숙 씨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는 모습에 당황한 거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은 정태 씨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정태야, 앉아라. 네, 내 어머니가 돌아왔다. 정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다. 살아계셨어. 회장님이 정숙 부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정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숙 씨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분은 저희 집 가정부시잖아요. 농담이 아니다. DNA 검사까지 했어. 99.9% 일치한다. 그럼 지금까지 가정부로 계셨던 분이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어.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지내셨고, 정태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정숙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어릴 적 안아주셨던 그 어머니. 그 순간 정숙 부인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나네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정태 씨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기억하세요? 기억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슴이 늘 이렇게 아파요. 정태 이름만 기억이 나요. 어머니, 미안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되 제가 당신의 엄마라는 거죠? 엄마가 당신을 이렇게 두고 어디 갔었던 거죠? 정태 씨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숙 부인도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자가 3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시며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정수가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마님이 짐을 끌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 가는 거냐? 아버님, 저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진 마님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수진아,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어머니께 우유도 부었고 소리도 지르고 수진 마님이 정숙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 믿기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인 줄 모르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자숙하는 마음으로 떠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때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인 줄 모르고 했더라도 어떻게 우유를 붓는 무례를 행동을 할 수 있니? 그건 어머니인 줄 모르고 했더라도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어. 그때 정숙 부인이 수진 마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나간 일이니 제가 용서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집에서 화내지 말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아껴야 해요. 우리 순자 씨에게도요. 그 말에 수진 마님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짐부터 다시 풀어놓아라.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다. 정숙이도 돌아왔으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야지.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이 집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태 씨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렸고 정숙 부인은 비록 기억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어요. 회장님은 정숙 부인 옆에 앉아 30년 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셨고 수진 마님은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비록 기억은 완전하지 않지만 사랑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그로부터 5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 부인은 여전히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과거를 떠올리고 계세요. 특히 정태 씨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동요를 들으면 눈빛이 반짝거리며 따라 부르시곤 해요. 어머니, 이 노래 기억나세요? 응, 이 노래는 내가 잠들기 전에 항상 불러달라고 했던 노래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태 씨는 너무 기뻐하며 어머니 손을 꼭 잡곤 합니다. 회장님은 정숙 부인과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세요. 30년 전에 자주 가던 단양 쪽 여행도 다시 계획하고 계시고요. 정숙 부인이 그곳에서 더 많은 기억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면서요. 정수가 우리 다음 주말에 단양 가볼까? 좋아요. 그 계곡이 자꾸 꿈에 나와요. 분명히 중요한 곳일 거예요. 두 분이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혼부부 같으세요. 수진 마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이제는 정숙 부인을 진심으로 어머니로 모시고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더 정성껏 모시려고 하십니다. 어머니, 2차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마음이 편해.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정숙 부인은 수진 마님을 진짜 딸처럼 아끼시더라고요. 정태 씨는 요즘 자주 어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어릴 때 추억들, 학교 다닐 때 일들. 그럴 때마다 정숙 부인은 아, 그랬구나 하며 웃으시지만 가끔은 이건 내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하며 놀라기도 하세요.
이런 순간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이 집에는 더 많은 웃음이 생겨요. 저는 이제 정숙 부인을 부인이라고 부르라는 회장님 말씀에 따라 예의를 갖춰 모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순자야,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에요, 부인. 저야말로 이런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숙 부인은 저한테도 각별해요. 제가 그동안 이 집을 지켜왔다고, 정말 고맙다고 자주 말씀해 주세요. 가끔 저희끼리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순자야, 내가 일하는 게 부족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부인이 돌아오셔서 이 집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든든해. 요즘 정숙 부인은 손재주가 좋으시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뜨개질이나 자수 같은 걸 하시면 금세 익히시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하시던 취미였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손에 익숙할까? 부인께서 예전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럼 정태한테 목도리 하나 떠줘야겠다. 어머니가 직접 떠준 목도리를 받은 정태 씨는 너무 기뻐하며 매일 그걸 두르고 다녀요. 30년 만에 받은 어머니의 사랑이니까요. 회장님은 그런 정숙 부인을 바라보며 정말 행복해 하세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매일 제게 말씀하시거든요. 순자 씨,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순자 씨도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서울 강남의 그 집에서 16년째 일하고 있는 가정부 순자입니다. 정숙 부인은 아직도 매일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어제는 회장님과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를 조금 떠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세요. 정태 씨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요.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며 효도하고 있답니다. 수진 마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화를 내는 일은 없고 오히려 정숙 부인을 더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진짜 어머니와 딸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잊혀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랑은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는 걸. 마음은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기다린 회장님의 사랑, 기억을 잃어도 변하지 않은 모성애,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 강남에서 16년째 가정부로 일하고 계신 55세 정순자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사랑, 기억을 잃어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정. 우유 한 사발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